안녕하세요. 문멘토의 공인중개사 공부법의 문멘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다주택자 중과 관련해 가지고 다주택자의 요건, 중과 대상 지역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은 그렇다면 다주택자가 된다면, 내가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더 세금을 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이 부분을 먼저 세무사와 얘기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스스로 미리 계산을 해보면 좀 더 많은 이해가 되고 합리적인 절세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도세 스스로 계산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실제로 양도세 중과됐을 때 얼마나 더 많은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꾸며봤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시면 양도세 스스로 계산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메인 화면이 이렇게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모의계산이라고 보이십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부분 모의계산하기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화면이 이렇게 모의계산이라고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이 부분을 이제 다른 증여세 계산도 있고 연말정산 자동 계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른 것들도 활용할 수 있고요. 오늘은 이제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여기를 클릭을 또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서 들어오시면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비로그인, 그 다음에 로그인 하는 경우가 있는데, 로그인을 할 경우에는 지번과 상세 내역 등을 넣고 더 상세하게 또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오늘은 현재 비로그인을 통해서 대략적인 큰 틀에서 양도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고 그리고 중과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걸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과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더 중과가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표로 보시면은 여기에 기본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세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 15%, 24%, 35%. 여기 보면은 과세표준, 양도 차액에서 이제 기본공제 빼야 될 거, 장특공제 빼야 될 것들을 반영을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그 해당하는 구간이 되면은 그 구간에 맞춰서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2주택자라면 10%가 중과돼서 25%, 3주택자라면 20%가 중과돼서 기본 15%에서 20%가 중과된 35%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퍼센티지가 10%, 20% 증가하는데 실제 납부세액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홈택스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게 화면에서 나오는지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앞전에 이제 내용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홈택스의 화면에 들어가서 간편계산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도 일자, 취득 일자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입을 하셔야지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내용 기입하는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장특공제가 몇 년 대상인지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양도 일자와 취득 일자를 명확하게 기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양도 가액을 기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 가액, 그 다음에 이 취득 매입 가액에 이제 기타 뭐 이제 취득록세 등 이제 기타 관련된 비용이 있다면 기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취득세 등 여러 가지 기타 비용을 간단하게 2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모의 계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모의 계산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3억 원에 양도하는 공동명의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2억 원, 기타 경비 취득세 등 2천만 원, 취득일 2011년 4월 1일, 양도일 2018년 5월 1일,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 남편은 이 현재 공동명의 주택을 포함해서 2주택, 부인은 이 공동명의 주택을 포함해서 3주택,
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각각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 중과가 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계산을 먼저 해보면요.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의 절반, 양도가액의 절반 각각 이제 세금이 부과될 건데요. 그래서 3억 원 기준에서 절반인 1억 5천, 그 다음에 취득가액인 2억과 필요경비, 취득세 등 필요경비를 1,000만 원을 가산을 했을 때 2천만 원이었을 때 각각 절반씩 해서 1억 1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억 5천에서 1억 1천만 원을 빼면 양도 차익은 4천만 원. 중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장특공제 배제가 되진 않습니다. 중과 대상이 되게 되면은 장특공제를 적용을 받지 못해서 그만큼 더 과세 표준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비교 차원에서 일단은 장특공제가 공제되는 것을 반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본공제는 중과 대상 여부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오게 되면 과세 표준은 2,910만 원이 되고요. 여기에 기본세율 15%를 적용을 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328만 5천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그러면 4천만 원 양도 차익 생기면은 한 300만 원 정도 내는구나 라고 인지를 해서 어느 정도 납부할 생각이 있으신 분도 있고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근데 그렇다면 조정지역에 있는 물건을 양도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또 비교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그 전에 이제 이 장특공제의 중요성을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언급을 해보면 2019년부터는 장특공제 비율이 현재 2018년보다 공제 비율이 다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양도하는 거와 내년에 양도하는 것들이 차이가 생기니까 이후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는 양도세 중과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이제 양도세 이제 2주택자 1세대 2주택자 아까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편이 공동주택 포함해서 2주택이라고 했을 때 똑같은 조건이겠죠. 당연히 이제 양도가액 1억 5천, 그 다음에 취득가액 등 기타 비용에서 1억 1천만 원 이렇게 됐을 때 양도차익은 똑같이 여기까지는 4천만 원이 나오는데요. 다주택자에 대해서 장특 보유공제가 제외되기 때문에 여기는 0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는 똑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용은 하지만 과세 표준 자체가 3,750만 원으로 기존에 장특공제 받았던 이 부분만큼은 배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중과 10%가 되는 겁니다. 중과 10%.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세율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중과를 하게 되면은 829만 5천 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앞전에 320만 원, 중과가 되지 않았을 때는 320만 원. 거기 대비해서 이제 2배가 넘는 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시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부인 같은 경우에 3주택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기존의 내역의 1억 5천에 1억 1천만 원에서 양도 차익 4천만 원까지는 동일한데 장특공제도 배제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율도 20% 중과가 돼서 35%가 됐을 때 지금 나온 양도세가 1,200만 원. 최초에 중과되지 않았을 때 샘플로 계산했던 것들이 320만 원. 320만 원 대비해서 1,200만 원 상당한 금액이 변동이 된 거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중과가 되게 되면 단순히 10%, 20%가 증가가 됐는데 납부세액은 단순 320만 원에서 380만 원에서 10%만 증가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보면 2배, 3배 이렇게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간단하게 그래프로 표현을 좀 해봤는데요. 지방세 포함해서 이제 금액을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 1주택자여서 만약에 양도세를 내야 되는 대상이 된다면 15% 적용을 받게 되면은 360만 원,
2주택자가 중과 대상 10% 중과된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900만원 2.5배가 되는 거고요.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7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이제 낮은 양도 차익일 경우에 2.5배, 3.7배 이렇게 이제 비율로는 조금 높게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고액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도 같이 한번 이제 샘플로 한번 더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이렇게 비율로 확인했을 때 하고 많은 부분들이 차익이 생기니까 요 근래 많은 부분들이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애매한 상황이 되는 말 그대로 거래 절벽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샘플 하나 더 보여드리면서 좀 더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돈 나가는 소리 들리시죠? 양도 차익이 2억이었을 때 세 가지 케이스를 한 번에 이제 중간 앞부분은 생략을 하고 가세표준 구간부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기본 세율을 적용을 하고 장특공제도 적용을 받고 했을 경우에 2억 양도차액에 대해서 2억의 양도차액에 대해서 약 4천만 원의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택인 경우에 10% 중과가 돼서 7,500만 원. 3주택인 경우에는 9,500만 원. 지금 첫 번째와 3주택 간에는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중간에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납부 금액상으로는 상당한 금액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양도차익이 낮은 경우에서의 중과는 배율상으로는 큰 배율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는 실질 납부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양도세가 중과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금액이 어쨌든 많이 납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양도차익 2억을 발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3주택자여서 근 1억을 납부를 하게 되면 양도차익은 1억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방법들이 이 다주택자들이 이 다주택을 양도하기보다도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든지 내지는 임대사업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로 이제 변형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양도세 다주택자라면 양도세를 스스로 한번 먼저 계산을 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양도를 할지 말지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이제 금액이 보이는 것처럼 적은 금액 아니니까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양도세 중과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개인적인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 합리적인 부동산 투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